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중복 상장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LS는 미국에서 인수한 증손회사 에식스 솔루션스의 상장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새 사업에 투자하려면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데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자회사 상장이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중복 상장 논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LS그룹의 에식스 솔루션즈 이게 좀 이름은 조금 부르기 어렵습니다만 뭐 변압기에 들어가는 특수 권선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죠.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피복. 이거 상장을 시키려다가 투자자들의 반대, 대통령의 한마디로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다는데 왜 철회를 이렇게 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뭐 요번에 LS엑세스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주들의 반발, 시장의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사안인데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예, 지주사 LS죠. LS의 주주들의 박탈감이에요. 주주들의 박탈감. 사실은 이제 LS 주식을 샀던 분들은 AI가 더 성장을 하고 전력 수요가 더 많아지면 SX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 예. 그것을 증손회사를 하고 있는 LS의 가치는 따라서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LS 주식을 산 겁니다. 근데 갑자기 네. LSX를 떼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야, 나 이거 보고 투자했는데 라고 하는 박탈감이 굉장히 큰 거고요. 네. 이게 LG엔솔의 이 당시 LG화학 주주들이 느꼈던 그 박탈감 똑같은 거죠? 똑같은 2022년.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손회사를 상장을 하면 네. 이익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LS엑세스는 LS 지주회사는 LS가 있고 LS 전선이 있고요. 네. LS INC가 있고 그 밑에 에식스 솔루션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장을 해요. 네. 이익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LS 지주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게 몇 퍼센트를 받을까요? 이게 완전히 쪼개져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이런 그러니까 기존 주주의 가치를 엄청나게 희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네. 이 불만이 이제 가장 큰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엘모 회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기업 하나로 콕 찍었다는 거 정말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슈, 상징적인. 야,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 규율을 하는 사람들 또는 시장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분할 상장하고 이렇게 중복 상장하고 이런 거 네. 돈이 필요하다, 성장을 해야 된다. 네. 이것보다는 자금이 어디서 오는 자금의 질의 중요성을 더 예. 이제 강조하게 된 겁니다. 주주가치 보호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LS 주주들 그 보호를 위해서 그 주주가치 박탈감을 느끼는 보호를 위해서 상장 상장 신청을 철회하니까 바로 LS 주가가 8% 올랐더라고요. 8% 근데 그 뛰었어요. 다음 날 또 떨어져요. 금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오르는 게 일시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LS가 그래서 자회사 이 상장할 때 에식솔루션 상장할 때 주주들에게 LS 주주들에게 신규 배정 기존 주주들을 우대해주겠다. 네, 소액주를 네. 보호해주겠다는 당근이라고 합니까? 뭘 제시를 했잖아요. 대책을 낸 근데 거죠. 예,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그걸 좀 거부한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신주를 배정을 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겠다라고는 굉장히 진전된 대안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죠. 네. 굉장히 진전된 그렇죠. 대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지주사는요. 예. 얘를 떼서 상장을 하면 성장 동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 데다가 이익도 파편화되기 때문에 모 회사, 즉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합니다. 디스카운트. 나 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이게 500원이 돼야 되는데 예. 110원이에요. 이런 엄청난 디스카운트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 배정권을 준다 하면 좋다 산다 내가 사는데 예. 원래는 내 주식이 500원이 돼야 하는데 네. 나는 110원을 받고 그걸 하기 또 돈을 내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예. 오케이, 진전된 거는 맞고 맞는데. 주주들에 대한 배려도 맞으나 이 지주사 할인이라는 거 더블 카운팅이죠. 네.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발생되는 지주사 할인 부분은 해결을 못하는 거고 내가 또 돈을 내서 자회사를 사야 하니 주주들한테는 이중의 고통이 가해지는 거다. 네. 이런 차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고 당국도 상장을 할 때 이런 부분 기존 주주 보호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지금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장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없던 기존 주주 보호 대책까지 내놨습니다만 주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는데 그 문제의 발단이 돼서 중복 상장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2022년 아까 말씀하신 LG화학에서 맞습니다. LG 엔솔이 분할될 텐데 당시는 화학이라는 사업체의 중요한 사업부를 떼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떼어내서 맞습니다. 100% 자회사로 만들려고 했던 문제가 네, 됐는데 네, 네. 이번 에식솔루션스는 미국에 있는 좋은 회사를 네, 이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내 증시에 가져오겠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박수 쳐서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전히. 예. 그런 거죠 이제. 아니, 외국 기업 우리 국내 증시 가져오니까 좋은 투자 대상을 가져오겠다는데 왜 난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구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LG 엔솔은 LG 에너지화학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 몸체 하나를 떼낸 거예요. 떼낸 거잖아요. 예. 요 구조고 예. 지금 S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 하나를 샀어요. 예. 그다음에 100%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증손자회사를 만든 거죠. 원래 미국에 또 상장돼 있던 회사더라고요. 그게. 네,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상장을 상폐시켜야 폐지를 하고 100% 자회사를 만든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자,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자금 조달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방법, 경로가 똑같은 거예요. 자금 조달 경로가 똑같다. 그렇죠. LG 화학의 경우도 기존 주들은 완전히 이 손해를 많이 본 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핵심 사업을 떼냄으로써. 하긴 LG화학 주가가 그때 2022년 분할 전에 비하면 지금 무지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그런 없죠. 기업 업황도 지금 반영하겠지만. 화학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에너지가 그나마 좀 되고 있는데 그거마저 떼냈으니까 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SX는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LS가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AI가 발전을 하고 그러면 전력수요가 수요가 높아지고 늘어나고. 뭐 더구나 로봇도 발전하고 그러면 모터라든지 변압기에 들어가는 이 권선을 만드는 이 회사가 글로벌 1위인데 네. 이거를 믿고 주식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야라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분할해서 상장을 하겠다 하니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거는 뭐냐면 LS의 돈으로 산 회사입니다. 즉 LS의 돈으로 샀다는 얘기는 LS 주주들의 돈으로 산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좋은 기업 없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좋은 기업 하나 우리 상장시키겠다는 좀 아쉬움은 왠지 남는다는 그 지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우에는 이제 중복 상장을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네.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네. 지금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면 상장해서 돈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중복 상장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미국은 그러면 자회사일 경우에 어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요? 상장 거의 안 해요? 미국은? 상장 안 합니다. 자회사를? 미국은. 미국은 상장을 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상장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돈을 가져온다든지 혹은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하다든지. 큰 회사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합니다. 예. 그리고 불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핵심 주력 사업이 아닌 자산들을 팔아요. 다시 말해서 내부 구조 조정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의 소스를 마련을 하고 예. 그것조차 안 된다.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상장을 하는데 마이너리티 IPO라 그래서 소수 상장. 예를 들면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 10%, 20% 상장을 합니다. 네. 이 상장을 할 때도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권을 줍니다. 네. 당연히 미국은 무조건 주주를 보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진짜 상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로 치면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 네네. 인적 그러니까 지분 베이스의 그대로 스피노프.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지분율 지분형 스피노프라고. 옆으로 나누는 거. 그렇습니다. 그죠? 똑같이 지분을 아래로 그대로 안 주고 나누고. 스피노프를 한 다음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잖아요. 네. 예컨대 내가 지금 100% 자회사인데 요거를 우리 회사 주주 구조가 똑같이 구조를 바꿔요. 만들어 놓고.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상장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지분형 스피노프라고 하는. 그래서 자회사 상장 이런 게 극소수 제한적이다.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제한적이죠.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하겠나? 네,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비판적인 말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 한때 지배 구조를 조금 단순하게 해서 상호 출자를 없애기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권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가 좀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자회사 상장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당신은 지주회사 만들려고 권장해놓고 네. 이제 와서 상장 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대하니까 기업들도 조금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책의 흐름인데 정책의 지향점이 어디였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구조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그러니까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1대7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잖아요. 내가 예. 지분 20%를 가지면 140%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니까 지주회사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제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자본 효율성과 주주 이익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변한 겁니다. 시대 변화 전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지주회사도 상장해 있고 자회사 상장인 이 회사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가 대규모 자본을 획득을 해서 자회사를 상폐를 해야 돼요. 상폐를 하고 100% 자회사로 만들든지 100% 자회사 만들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주 마이너리티 IPO만 하고 하는 예. 이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네. 이제는 자본의 효율성과 주주 이익 보호에 좀 더 적합한 구조가 됐다. 지금 새해 들어서 아까 제가 앞에 자동차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유 잘 아시잖아요. 아, 로봇 그렇습니다. 아틀라스 그렇습니다. 만드는 회사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만약에 미국에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있다면 그럼 상장 못 했겠네요. 지금 상태로는 못하죠. 한국에 있다면 아니죠. 한국에서 꼭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분형 스피노프라고 지분형? 인적 분할을 하는 예. 거예요. 즉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 지분이 지금 80%니까 네. 그 80%를 갖고 있는 현대 자동차, 네. 현대 모비스 예. 여기에 주주들에게 동일한 만큼의 지분을 주는 겁니다. 아, 같은 지분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상장을 해요. 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소수주주를 무시한다, 소수주주의 기회를 뺏는다, 이익을 뺏는다 이런 논란이 안 나오죠.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에서 지금 뉴욕에 상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현대자동차 주주들이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삼을 수 있죠. 국내 주주들이? 있죠. 아, 국내 그럴 수도 주주들이. 있겠네.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이걸 팔아가지고 지분으로 뭔가 지배구조 변화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앞으로 이슈가 일들 되겠네요. 비상장 회사를 갖고 상장을 해서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을 해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에식솔루션, LS가 그냥 놀래가지고 상장 신청을 철회했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좀 있다면서요. 네, HD, 맞습니다. 현대 어떤 데들입니까? 지금 이렇게 자회사 상장을 추진해왔던데? HD 현대중공업, 예. HD 현대중공업하고 SK가 있죠. 네, HD 현대, 현대 로보틱스네요. 로보틱스입니다. 거기는 이제 사실은 HD 현대중공업의 로봇 속의 핵심 사업이죠. 현대 로보틱스가 예. 거기를 지금 분할을 상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네. SK는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 여기 지금 환경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 두 개를 상장을 하겠다는데 네. 이 지분율이 아마 SK가 한 60%, 에코플랜트 60% 정도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요거 상장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똑같은 이번에 LS처럼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SNS에 올리겠네요. 대통령이 올리는 것보다는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올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장 심사를 할 때 저렇게 볼 겁니다. 분할 상장
상장인데 소액주주들이. 그럼요. 기존 주주 우리 이제 거래소도 볼 거고 금융위원회도 볼 거고 금융감독원도 증권신고들을 볼 때 볼 거란 말이죠. 네. 뭘 볼 거냐?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충분히 돼 있느냐. 요걸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LS가 이제 뜨거하면서 뭘 한 거냐? 네. 자사주 매각을 대폭을 했어요. 주주 환원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배당률을 40%까지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자회사를 상장을 하면 네. 모 회사 주가가 훅 빠질 거잖아요. 네.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그거를 상쇄할 만큼 자사주 소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 주주들한테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신주 배정권을 우선 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이상 네. 앞으로 한국에서 분할 상장이나 이 쪼개기 상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개인 투자주들의 이 상당히 이해보, 주주 환원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이번 LS 사태로 문제가 된 중복 상장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